안녕하세요. 전쟁은 역사다 저녁입니다. 오늘은 항림 사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1980년대 초 서울 대학로의 작은 다방 항림다방은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같은 대학에서 온 학생들이 이곳에 모여 책을 읽고 사회 문제를 토론하며 미래에 대해 고민했지요. 이곳은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억압받던 시기에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소중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임이 당시 신군부의 눈에 띄면서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됩니다. 1979년 12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뒤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외치는 사람들에 대한 억압이 극심했어요. 특히 학생운동은 신군부에게 큰 위협으로 여겨졌습니다. 학생들이 모여 토론하는 것조차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활동으로 몰릴 정도였지요. 그 무렵 항림다방은 학생들이 자주 모이는 공간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철학, 정치,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이를 순수한 독서 모임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곳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간첩으로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 4월 중앙정보부는 항림다방에서 모임을 가지던 학생들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 조직으로 몰아붙였어요. 당시 중앙정보부는 항림다방 독서 모임이 북한과 연결되어 체제를 전복하려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조작된 이유를 들어 학생들을 체포했습니다. 학생들은 한밤중에 갑작스레 집에서 끌려갔습니다. 간첩 활동에 대해 다 알고 있다며 협박을 받았고 이들은 곧 중앙정보부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끔찍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중앙정보부는 학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문을 자행했는데 그 고문은 상상조차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물고문 머리를 물통에 넣어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공포를 느끼게 하며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전기고문 몸에 전기를 흘려보내 극심한 고통을 주었고 기절하면 물을 뿌려 깨운 뒤 고문을 반복했습니다. 폭행 심한 구타를 당하며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한계에 몰렸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고문에 못 이겨 결국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동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했다는 조작된 내용을 그대로 말해야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요.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증거와 강제로 얻은 진술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 허위 증거를 인정하며 학생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몇 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군사정권이 막을 내리고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항림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2009년에 재심을 청구했고 사건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싸웠습니다. 2014년 법원은 항림 사건이 중앙정보부에 의해 조작된 사건임을 인정하며 모든 피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항림 사건은 국가가 학생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항림 사건은 단순한 억울한 간첩 조작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당시 군사정권이 민주화를 외치는 목소리를 얼마나 무자비하게 억압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항림 사건은 공권력이 남용될 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고 그들은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희생의 결과임을 알려줍니다. 항림 사건을 통해 국가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인권과 법치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항림 사건은 민주화 운동의 어두운 면과 국가, 권력의 남용을 동시에 보여주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는지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